윤겸 전문가의 6월 말까진 기다려. 네. 좀 출렁이는 걸 지금 포착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고요. 못 참아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아, 나는 테마 투자 참 힘들구나. 내 손실 어쩌지?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을 뭐 분기점이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고 어떻게 전략 대응을 해야지 내가 이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느냐. 거기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민감하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키워드로 6월 말까지는 기다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아시겠지만 그 상승, 이제 주식 시장 대응에 있어서 매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먹는 게임입니다. 올라가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. 점진적으로 한 틱 한 틱 소화해 가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소화해 가면서 이제 시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목표치까지 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, 하락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이렇게 특별히 안 걸립니다. 빠질 때는 뭐 순식간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6월 말까지 기다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 미래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 아니겠습니까?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? 오늘 장세도 보면 이제 갭 상승해서 어느 정도 또 투자자들은 좀 갭 상승하고 약간 눌렀다 재상승하는 부분을 좀 기다렸는데 또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? 갭 상승을 또 반납하고 밀렸다가 이제 조금 밀린 곳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나,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기다려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난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자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역사적인 빅 이슈가 이제 있었을 때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은 어쩔 수 없이 지지부진하고 패닉셀 하락장을 이어가다가 6개월 이후부터 이제 9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면서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조금은 정상화되면서 내지는 좀 더 그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나 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, 진주만 공격부터 해가지고 오일 쇼크, 블랙 먼데이, 미국에서 최초 컴퓨터 도입해가지고 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과대 폭락이 있었던 사건, 또 그리고 이제 이라크, 쿠웨이트 침공이라든지 9.11 테러, 뭐 또 최근에 일어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, 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,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,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6개월간은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간은 지지부진하고 하락장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먹어가면서 게임을 풀어가면서 정상궤도 또 오히려 그 시작했던 시점보다 더 우상향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시장일 거예요. 그렇지만은 6월 말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을 디디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또 우리 국내 증시가 맷집이라든지 내성이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고, 또 2,600선을 빠지려면 또 거기서 위에서 또 받쳐주고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이런 면을 봤을 때 6월까지는 좀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서 혼조장이 연출될 거라 예상하나 6월 이후부터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고 좀 박스장이 또 연출될 수 있으나 우상향할 거란 예측을 저는 좀 강하게 좀 어필 말씀을 드리고요. 간략하게 시황으로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다이소, 달러트리라든지 메이시스, 백화점 쪽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이 또 호재로 일어나서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나, 또 일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다, 일시적 반등이다.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봐야 된다. 그다음에 GDP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지수나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. 어제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기술주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내부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고, 중국 봉쇄가 지금 일부 완화됐으나 지금 장기화되는 부분에서 우한 때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 하여튼 힘든 목소리를 내고 있고, 또 중국 인민들한테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는 호소도 하고, 중국의 여러 정책들을 피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 중앙 집권적인
그런 계획 경제다 보니까 통제 경제다 보니까 어떤 활력이 떨어지고 지금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. 또 시진핑도 건강이 좀 안 좋고요. 리커창 체제로 또 경제 체제가 움직인다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반등하려면 시간을 먹는 게임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금통위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하자. 경기를 갖다 회복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풀어가자라는 지금 플랜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가계부채도 조금 조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융주가 좀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간 예상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. 특히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치빠장이다. 치고 빠지는 장이 아니겠느냐. 순환매에 의해서 성장 상승이 지속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 갭상승해서 상승하면 그냥 매물대가 갑자기 소화되고 그냥 짧은 시간에 소화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또 눈치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간을 먹는 게임에 우리가 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 여행주. 네. 일본 기시다 총리가 6월 1일부터 이제 외국인 관광을 허용을 한다고 했고 그동안 이제 특별한 사업적인 비즈니스 외에는 허락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 시즌이 오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좀 움직이고 상당히 저점 바닥이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여행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. 또 원자재가 오늘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 콜레라, 아프리카 돼지가 발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육류 업계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. 짧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게임주가 업체가 또 신작 발표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저점 매수 구간에서 일부 매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한 줄 코멘트와 시황 제가 관심 섹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. 재료가 있는 쪽이 움직이면서 우리 장은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.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우려가 있던 쪽에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. 금통위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. 근데 25bp 금리 인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을 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네. 사실 단시간 안에 뭐 한두 달 안에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그 물가라는 건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. 지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의해서 맞물려서 그것도 시간을 먹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성장을 더 우선시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